고성의 휴대폰에 정신과 초진 예약 보호자 박진석이라는 문자가 찍힌 순간 이 싸움은 이혼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됐는데요. 박진석은 이혼은 없다면서도 고성희의 금고와 돈줄을 먼저 끊어버렸고요. 고성희는 내 재산만 돌려줘라고 버텼지만 박진석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며 밑바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은호는 이 지역이 먹는 약을 확인하려고 사진을 보내고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느낌을 확신에 가깝게 붙잡았어요. 고성희는 문자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보호자 박진석? 그 글자만 봐도 속이 울렁거렸는데요. 협박이 아니라 절차를 만들어 사람을 눌러버리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자기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박진석이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요. 그래,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네. 고성희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습니다. 울면 끝이라는 걸 고성희는 너무 오래 버티면서 배웠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쫓을 때 일부러 200만 원만 남겼습니다. 고성희는 그 액수가 모욕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는데요. 사흘이면 사라질 돈. 그 말에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나는 안다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고성희를 집 밖으로 밀어냈고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희는 지금 아내도 아니고 남도 아닌 상태로 공중에 떠버린 거였어요. 그 애매함이 고성희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도 안 해주고 돈도 안 주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면 나는 뭘로 살아? 고성희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십 번 던졌는데요. 답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건 내가 죽지 않게 살려두고 천천히 망가지는 걸 보는 거다. 고성희는 큰 로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로펌 다니지 마라는 경고가 더 수상했거든요. 고성희는 작은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게 움직이려면 소문보다 서류가 먼저인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변호사 앞에 앉은 고성희는 울거나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투부터 바꿨습니다. 이혼 얘기 말고요. 제가 지금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근저당.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고요. 고성희는 준비해온 등기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석 이름이 찍힌 그 한 줄이 고성희에게는 칼자루였거든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민사로도 가능하고요. 정황을 더 잡으면 형사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고성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방향이 잡혀서였습니다.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고성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나쁜 사람 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흠집난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 고성희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그 사람이 잃어야 할 걸 만들 거야. 하지만 고성희가 법무법인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박진석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직접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감정이 섞이고 박진석은 감정이 섞이면 흔들릴 가능성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대신 더 차가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고성희에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초진 예약 확정. 고성희는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보내줄게가 아니라 너의 입을 법적으로 약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분노가 꺼지지 않아서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는지 이제는 단순한 배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과한 사람은 대개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든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부진의 사망 신고, 숨겨진 서류, 그리고 박진석이 알아버렸다고 말했던 그 순간들. 고성희는 결론을 미뤘습니다. 아직은 확정하면 안 됐거든요. 확정하는 순간 다음 수가 보이니까요. 다음 날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걸 준비했습니다. 서류의 순서, 증거의 순서, 그리고 사람의 순서. 고성희는 예전에 자기가 주관했던 인테리어 공사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박진석이 숨겨진 금고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요. 고성희가 숨긴 게 돈만이 아니라는 걸 고성희의 자신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돈은 빼앗기면 끝이지만 기록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고성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들려면 나도 당신을 정상으로 못 남겨둬야지. 그 시간 지은호의 마음도 비슷하게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다시 좋아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지혁은 난 정리됐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지은호를 아프게 했지만 더 아픈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정리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리된 사람이면 그렇게 숨이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리된 사람이면 그렇게 약을 숨기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주변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대표님 약 챙겨 먹어요? 병원 진료가 있어요? 대답은 자꾸 엇나갔습니다. 모른다는 말, 기억 안 난다는 말, 아는 척하지 말라는 분위기. 지은호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픈 건 숨길 수 있어도 숨기려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건 이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약 사진을 연주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어? 지은호는 괜찮은 척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연주의 답장은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심장 쪽 약이 맞는데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돼. 조합이 이상해. 지은호의 심장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지혁이 숨기는 게 아픔인지 사건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건 사랑 때문에 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못 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지은호가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선배, 약 나 알아봤어요. 이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지은호의 화를 키웠습니다. 정리됐다는 말, 그 말도 거짓말이었죠? 이지혁은 대답 대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너무 길어서 지은호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무서움을 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이번엔 나한테 숨기지 마요. 숨기면 내가 끝내요. 이지혁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들키면 끝나는 사람의 습관이었는데요. 이지혁은 오랫동안 사람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그 방식을 허물려고 하니까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한테는 너한테 들키면 안 되는 게 있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혁은 화면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그 멈춤에서 더 확신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알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집에서 혼자 술잔을 내려놨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무너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무너지지 않고 이상하게 조용해졌고요. 박진석은 조용한 고성희가 더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석은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울 때는 약하지만 조용해질 때는 무섭다는 걸요. 박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박진석은 곧바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가 인정할 건 없어.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 중 하나를 다시 열었는데요. 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엄마, 그때 사망신고 아빠도 알고 있었어. 고성희는 그 문장을 읽고 손끝이 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빠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박진석인지
우진의 친부인지 혹은 고성이가 감춰온 다른 과거인지. 하지만 고성이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박진석이 꿈에도 몰랐다고 말한 과거 어딘가에 박진석이 모르는 척한 진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고성이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숨이 트였습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건 고성이의 몰락이 아니라 고성이가 입을 닫는 것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고성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절차를 쌓는다면 나도 당신이 무너질 절차를 쌓아줄게. 그리고 고성이는 다음날 아침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기록으로 남는 진실을 박진석 앞에 세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은호는 같은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이 지역의 숨약, 그리고 들키면 안 되는 게 있어라는 말이 계속 머리를 때렸거든요.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아한 사람은 나에게 진짜로 뭘 숨기고 있었을까? 그 질문은 사랑을 흔들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지은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이 지역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생명을 지키는 쪽을 먼저 택하겠다고요. 결국 다음 화의 승부는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고성희와 박진석 사이에서는 누가 더 잔인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며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느냐가 되고요. 이 지역을 둘러싼 쪽에서는 정리됐냐 아니냐가 아니라 심장 문제를 숨기는 이유가 단순한 병이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비밀이냐로 긴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밑바닥으로 돌려보내려는 진짜 이유는 배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고성희가 입을 열면 박진석도 같이 무너질 무언가가 있어서일까요? 지은호가 들여다본 이 지역의 약 봉투는 단순히 병을 뜻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절대 공개되면 안 된다고 믿는 과거의 냄새를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화에서 모든 답을 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이제는 사랑도 이혼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진실을 기록으로 만들 것이냐가 싸움의 중심으로 올라왔다는 것 말입니다.